머리카락 속에 사는 끔찍한 벌레 하나 때문에 온몸의 털을 싹 다 밀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심지어 눈썹과 속눈썹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찬란한 문명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만 유명한 바로 그 땅 고대 이집트죠.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묘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저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이야 약국에서 샴푸 안 하면 끝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머리카락 벌레들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당당히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눈썹, 속눈썹, 심지어 몸의 모든 털을 전부 면도칼로 밀어버린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두 맨머리였다는 뜻이죠. 물론 멋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 위에 가발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비싼 가발조차 이 벌레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기 쉬웠죠. 그래서 수시로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괴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부자들은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비싼 명품 가발을 썼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털이나 식물 섬유로 만든 싸구려 가발을 썼습니다. 맨머리로 돌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 쓰는 가발 전용 머리받침대까지 따로 있었을 정도니 가발이 얼마나 중요한 필수템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바스티스라는 도시에서 종교 축제가 열릴 때마다 가족들이 배를 타고 나일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에 탄 남자들이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신의 옷을 훌러덩 벗어 보이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무례한 행동이 당시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구애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요즘 SNS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처럼 말이죠. 물론 그 시대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좋아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뛰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이런 축제 때면 배 안에서는 온갖 소란이 벌어졌고 여자들 역시 남자들을 향해 똑같이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의 일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단단히 봉인된 문 앞에서 작은 구멍을 뚫고 손전등을 비춰넣은 카터에게 그의 후원자 카나번 경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나? 카터의 대답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것들 중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다른 파라오들과 달리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남성의 상징이 완전히 발기된 채로 미라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90도 각도로 말이죠.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라를 만드는 방부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어떤 의도적인 종교적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이유든 3000년 동안 그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투탕카멘이 근친혼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모는 친남매 사이였고 그 자신도 자신의 이복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이 끔찍한 근친혼 때문에 투탕카멘은 살아생전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을 안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없던 시대에 이집트 여성들은 어떻게 임신을 확인했을까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리와 밀, 씨앗을 담은 2개의 주머니에 여성이 매일 소변을 보는 겁니다. 며칠 뒤 보리 주머니에서 싹이 트면 아들, 밀 주머니에서 싹이 트면 딸, 둘 다 싹 트지 않으면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죠. 완전 미신 같아 보이지만 현대 과학으로 이 방법을 검증해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실제로 씨앗의 발화를 강력하게 촉진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확도가 무려 70%에 달했는데 이는 현대의 초기 임신 테스트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기원전 1350년경부터 이집트인들은 피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천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만든 것도 있었고 다른 문화권처럼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콘돔의 초기 형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피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악어 똥이나 코끼리 똥일 꿀, 대추 야자와 섞어서 몸 안에 직접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조잡하고 더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정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어서 정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꿀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피임법이 된 셈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귀족 여성이 죽었을 때 시체는 며칠 동안 일부러 썩게 놔뒀다가 방부 처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의식이 아니라 아주 역겹고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시체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변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죽으면 일부러 며칠을 기다렸다가 부패가 살짝 시작된 후에야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체를 맡겼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남성 시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작업장에는 여러 등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등급은 70일 동안의 완벽한 미라 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싼 등급은 며칠 만에 대충 처리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사막의 뜨거운 모래에 묻혀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벽화에서 보는 파라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근육질의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 사진을 올릴 때 셀카 앱으로 완벽하게 보정하는 것처럼 파라오들도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을 그렇게 그려달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실제 미라들을 조사해보면 막힌 동맥, 거대한 배, 그리고 엄청난 살집을 가진 비만 체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3번씩 호화로운 연회를 열어 기름진 고기와 와인, 온갖 종류의 디저트를 실컷 먹어댔으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파라오들의 식단은 현대의 패스트푸드보다도 칼로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지방과 설탕이 넘쳐나는 음식들을 하루 종일 먹어댔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은 지금과 똑같이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3번씩 강력한 설사약을 복용했습니다. 주로 피마자유라는 것을 마셨는데 이것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약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그들은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섭식장애 환자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행동 패턴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 지독한 강박이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 안과 의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문 전문의까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학문의 목자가 처방한 치료법은 거의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관장이었죠. 위장장애는 물론 변비, 심지어 우울증까지 전부 관장으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두통이 있어도 관장, 열이 나도 관장, 심지어 다리가 아파도 관장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관장은 너무나 중요하고 신성한 치료법이어서 아예 신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줬다고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지혜의 신 토트가 인간에게 관장을 선물로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불도 좋지만 관장이라니 참으로 독특한 가치관이죠. 심지어 신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대규모 관장 의식이 열렸는데 이것이 신에게 바치는 거룩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관장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충 감염이었죠. 주혈육충증이라는 이름도 무서운 이 질병은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감기처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수십 마리의 기생충을 몸속에 그대로 기르고 살았어요. 이 기생충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피오줌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흔한 일이라 이집트인들은 남자도 여자처럼 월경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의 피오줌을 생식력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하니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었죠. 몸속 깊숙이 벌레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생충들은 나일강 물속에 살았는데 이집트인들은 그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그 물로 빨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감염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집트의 창조 신화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이집트의 버전은 완전히 아주 많이 다릅니다. 태초의 신 아툼이 공허 속에서 스스로 자위 행위를 했고 그 정액을 뱉어내어 최초의 쌍둥이 신들을 창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 파라오들은 정기적으로 나일강변에서 아주 특별한 다산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비만한 몸을 이끌고 강가로 걸어가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속을 향해 정액을 방출하는 의식이었죠. 이집트어로 정액과 자손 그리고 나일강의 홍수를 뜻하는 단어가 모두 같다는 사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기묘한 의식은 매년 나일강이 넘치기 직전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신성한 정액이 강물에 섞이면 그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의식, 즉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뇌를 코를 통해 뽑아냈습니다. 이때 쇠갈고리를 코 속으로 집어넣어
뇌가 완전히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사정없이 휘저었다고 합니다. 다른 내장들을 꺼내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잔인했지만 이집트인들은 이를 신성한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심장만은 예외적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승에서 신의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찬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위대한 문명이자 동시에 똥으로 피임을 하고 벌레 때문에 전신 제모를 했던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이나 우리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토록 기묘한 삶을 살았다면 유럽의 왕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슴뿔에 25km를 끌려가거나 낮은 문에 머리를 부딪혀 직사한 황당하게 죽은 왕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다음 영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모든 놀라운 역사 기록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